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우. 금요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열심히 일할수록 금요일이 좋죠. 네, 그럼요. 금요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네, 겨울이 오면 추울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예, 다 알잖아요. 네, 그래도 추운 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네. 좀 싫죠. 삼성전자의 실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울 거라고 나쁠 거 예상했는데 알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아우 춥네. 어떡하지? 너무 춥던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먼저- 반도체가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음. 사우디에서 시추공을 박았는데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거? 예,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이 네, 이만큼 취재해 오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예,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소로 팀장입니다. 예. 왜 우후만 뭐라고 그러죠? 그건 괜찮냐고.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왜요? 오늘 700만 명이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700만 명? 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바로 네, 차트부터 네. 보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유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네요. 네, 일주일. 예. 와. 지난 일주일간 예. 그래 투자는 저렇게 해야 돼요. 투자는 최소한 그러니까 5일 단위로 음. 이거 투자 매일 보거나 분봉 보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건 카지노지. 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개박살이 났고 네.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기분 좋은 날이죠. 금요일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 좀 준비했으니까 예. 오늘 오후 편하게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 예상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보면 네. 연결 기준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다. 4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60.37%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영업이익은 70% 감소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통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그냥 요 정도 발표를 하고 말아요. 네. 근데 딱 이걸 여기까지만 하죠. 이걸 발표하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울까봐. 예. 그래가지고 요걸 따로 설명 냈습니다. 자료를 따로 냈어요? 예. 아. 시장의 기대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어허. 확정 실적 발표까지 너무너무 걱정하실까봐 실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별 실적 하락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다. 야, 요건 좀 이례적이네요. 정말 이례적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동안 거는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럼? 그런 거죠. 잠정이니까. 좀 빨리빨리 합시다. 본인들이 아는 건 투자자도 빨리 알게 합시다. 예, 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홍보부장님께서 너무 아프게 다루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워낙 주가가 좋아서 예. 아프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를 딱 보니까 정말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그냥 제가 눈 감고서도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메모리 사업이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하락했고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돼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 고객사들이 긴축 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4분기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대폭 감소했다. 그 끝입니까? 또 있습니다. 공급사 재고 증가에 따라 재고 소진 압박 심화로 가격이 분기 중에 하락했고 가격 하락폭도 전망 대비 확대됐다. 그냥 다 잘 안 팔렸다는 얘기네요. MX의 경우 수요 약세로 스마트폰 판매 매출이 감소하며 이익이 감소했다. 하기야 뭐 장사인데 다 그렇지 안 팔려서 실적 안 좋기. 뭐 이게 특별한 건 세부적으로 없죠. 어. 네. 가전 사업은 수요 부진과 원가 부담이 지속돼 수익성이 악화됐다. 그냥 악화됐다. 안 팔려서 악화됐다. 예. 그거네. 수요 부진에- 가격이 떨어져서 악화됐다. 수요 부진의 가전은 원가까지.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정색하고 걱정하실까봐 삼성전자에서 친절하게 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증권사의 예상치가 매출액 72조에 영업이익 7조 2천억이었어요. 예. 7조 2천억. 오늘 나온 실적은 4조 3천억. 그리고 제가 컨센서스를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발표 직전에 7조 2천억. 컨센서스가 네. 예. 1개월 전 8조 3천, 2개월 전 8조 5천, 3개월 전 10조. 실제로는 4조. 실제로는 4조 점점 3천. 내려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나빴다. 한 요쯤 되면 네. 더 낮췄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보통 이 컨센서스도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막 혼자 예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예. 그냥 R팀 전화해서 대충 이런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맞지. 그러면 아 몰라. 그냥 대충 그 정도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컨센서스가 조금씩 형이야. 맞아주는 거죠. 이번에 이번에 우리 팔자 쓰려고 하는데 좀 과한가? 조금 낮출까? 이따 점심 끝나고 전화하라고. 에이 좀 한번 알려줘봐.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 컨센서스는 사실은 IR을 잘 못한 거야. 아 이게 한국 자본시장이 얼마나 투명하면 누구에게도 사전에 미공개 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예. 깔끔하게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 지난주인가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예. 그러면서 어닝을 5조 8천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잘 가깝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8조 얘기하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5조 8천억 딱 얘기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저 황금 양말 아저씨들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니네만 그렇게 뭐 이렇게 낮추냐. 근데 다들 예상했던 게 근데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얼마나 낮춰야 될까? 근데 요쯤 됐을 때 대충 애널리스트들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예. 어닝 쇼크다 이거. 근데 왜 안 낮췄을까? 그게 좀 뻘쭘해서 그랬나? 이게 한 번에 너무 크게 낮추면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지금 낮춰서 욕먹으나 어닝 쇼크 나서 욕먹으나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할 정도로 예. 너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에 앞서서 엊그제도 뭐 3% 삼성전자 3% 하이닉스 7%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날 난데없는 마이크론도 같이 올랐어요. 네. 마이크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전에 했잖아요. 적자. 그리고 뭐 실적들이 분명히 안 좋다라는 거를 다 감을 잡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오르는 상황입니다. 부문별 추정 실적을 보면은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건데 네. 반도체가 한 4천억 정도 벌었을 것 같다. 반도체 4조 중에 4천억. 몇 조 단위로 보던 데가 4천억 벌었다는 건데 이거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반도체라는 거에는 파운드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계산 삐끗했으면 적자였겠네요. 메모리 반도체는 적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 나온 것 보니까. 예. 이게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들어오면은 만들어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가 뭐 마이너스로 저희 거에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분명히 플러스가 났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추정 실적이 4천억이라는 거는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이닉스는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면은 좀 아찔합니다. 네. 그러네. 삼성전자 1등 업체가 그러니까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마이너스 나왔다라는 거는 하이닉스는 거의 조 단위 적자 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이닉스 주가는 어땠어요? 그래도 오늘도 오늘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올랐습니까? 예. 그조차도 그럼 반영을 이미 했다고 보는 겁니까 주가는? 그렇죠. 주가는 왜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그냥 바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하고 주가는 상관이 없다. 뭡니까? 아니 상관은 없지만 예. 그래도 상관이 기대 없다고? 그럼 뭘 보고 주가가 아니 뭐 좀 더 빨리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똑같이 가진 않으니까 그러면 뭘 좀 선반영해서 뭘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걸 텐데.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럼 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하량이 D램은 9%, 낸드는 18%가 늘었습니다. 네. 출하량이 거의 두 자릿수로 늘었죠. 그러면은 팔기는 더 팔았는데 거의 적자가 났다라는 거는 1+1으로 팔았다. 거의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이 설명들을 보면 기대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공급 재고를 대폭 줄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 막판에 밀어내기 한번 쫙 밀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추정의 영역인데 예. 야 어차피 망한 거 이번 분기에 다 망하자가 아니었을까. 아. 밀어내기를 하면 더 망하집니까 실적은? 그쵸.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니까. 그거 안 했으면 못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못 판 거와 싸게 판 거가 오히려 싸게 판 게 더 나쁜 실적으로 잡히나요? 그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을 때는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가를 떨어뜨려서 밀어내 버리면은 예. 그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출하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두 자릿수로 지금 반도체 잘 안 팔리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 거의 디램 9%, 낸드 11%니까 대충 10% 대외로 밀어냈다라는 거는 분명히 공급 재고를 밀어내기 위한 공급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밀어내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 말에 가격을 대폭 낮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부분은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밀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재료를 사고 했어도 안 팔았으면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영업 이익이나 영업 손실단에서 빼나 보죠. 아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팔았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팔기 전에는 단가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안 나오겠죠. 비용으로도 안 잡히고 매출로도 안 잡히고. 예. 근데 이거를 밀어내서 해버리면은 그럴 이제 수 있겠네요. 원가에서 예. 빠지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출하량도 한 600만 대가 안 됐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공장 좀 거기서 생산량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별로 안 좋았을 걸로 보이고 내년 1분기는 더 안 좋을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고정 가격을 이미 낮춰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그 소요가 더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1분기도 별로 안 좋을 거고 1조 원 이상 적자 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의 카나리아 마이크론이 한번 질러준 부분에 네. 뭐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뭐가 있냐라 그러면은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워낙 PBR 수준이 역사적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멀티플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얘기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시는데 락바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단한 바텀이에요. 예, 땅 파고 계속 내려갔는데 밑에 더 이상 잘 안 내려간다. 돌멩이 부딪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삽으로 계속 땅을 두들기는데 야 그거 이상 내려가려면 드릴 갖고 와라. 그런 상황에서 뭔가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바닥으로 보면서 좀 개선되는 게 있고요. 또 하반기에 수요가 좀 회복되면서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개선된 부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일이 엊그제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는 시티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거기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공급 정책을 수정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버티고 버텼는데 이쯤 되면은 공급 줄일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이제 자기는 먼저 딱 감산한다고 해놓고 형 좀 같이 좀 낮춰주면 안 돼요라는 눈빛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상황까지 밀어내 버린 거를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감산을 하는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주로 된 얘기예요. 그래서 시티증권의 그 기사에 나온 코멘트를 보면은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해 손익 분기점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까지 떨어진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공급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전을 하는 시기는 3분기나 4분기쯤으로 전망을 했어요. 이게 이 전망이 나오면 반도체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한 6개월 빠르다면서요? 와 이렇게 빨리? 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근데 한 3분기쯤 바닥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안 내려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분기까지 계속 더 내려갈 건데 3분기쯤 되면은 가격이 그럼 그쪽에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날 나온 얘기에서 그날 그 나온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7%가 올랐어요. 올랐고. 근데 그 시점에 제가 오늘 되게 시덥지 않은 얘기 많이 할 거라 그랬잖아요. 예.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 지난해 말에 이제 그 법안 통과될 때 8% 정도 세액공제 해준다 그런 게 예. 갑자기 확대했죠. 15%로 큰 폭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플러스 10%. 더하면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이걸 두고서 기재부가 세금 아끼려고 개기다가 윤 대통령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하루아침 바꿨다. 네. 이게 한 열흘 만에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쫙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나고 원래
여당하고 야당에서도 했던 세액공제 수준이 10% 20%였거든요. 여당은 20, 야당은 10 주장했는데 기재부에 가서 더 높아. 두 형님들 다 안 됩니다. 8입니다. 했다가 예. 혼나고 다음날 혼나고 와서 15. 15. 중간으로 했네. 예. 중간으로. 그러고 보면 그 예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 참 잘 버틴 거예요, 그죠? 우시기도 하고. 네, 여기서 되게 희극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행정부처 장관이 의견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거를 추경호 부총리가 공식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아니다.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나 원래 12월 중순부터 검토하고 있었다.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달 27일에 세제 지원 등 관련한 투자 상황에 대해서 결정되면 별도로 내가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였다. 그때 어느 정도 강하게 잡아줬었고 공교롭게 대통령께서 3일 뒤에 세액공제 확대 검토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속도가 좀 빨라진 그럼 것뿐이다. 8로 낮춰놓은 건 왜 낮춰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합의를 좀 뒤로 미루던가. 그때 15로 하면 되지. 한 달도 안 되는 한 달이 뭡니까? 한 달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 그런 주만에 얘기를 하니까 하는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 아니 그게 그럼 왜 그래요? 이게 법을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열흘 전에 통과시킨 법을 또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준비돼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광파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왜 광판다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정부 지원안이 발표되는 날 그렇게 밑으로 기던 삼성전자 주가가 다 올라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부가 딱 혜택 준다고 딱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얼마나 희극이냐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말이 왜 희극이냐면 예. 반도체 세액공제 투자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추가 투자하면 10%를 더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네.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날 일어난 일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와 드디어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할 수 있겠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저기 세종시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많이 늘리면 세액공제를 준다 하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희극적인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걸로 보여요. 예. 뭐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감산에 대한 메시지. 디램이 점점 그 나노수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장비가 되게 비싸졌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액수의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 생산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질 않아요. 네. 약간 한계 법칙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예. 그래서 투자를 똑같이 하더라도 생산 증가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아니면 예년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삼성은 이제 늘어봐야 한 자릿수 초반 아래쪽 정도 늘어날 거로 보이는 거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정도의 마이너스 역성장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감산 효과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길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 측에서. 예.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줄이겠습니다, 투자를 줄이겠습니다, 감산을 줄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더라도 이런 식의 언급을 통해서 사실상의 생산량 조절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근데 거기에 캐펙스 투자라고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언급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권가나 뭐 외국 증권사들에서도 3분기 정도 바닥본다는 건데 저는 그 지표가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코로나예요. 중국 코로나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는 예. 외신을 통해서 좀 들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는 저희 어혜정 소장님께서 좀 예. 연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어. 그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랑 IT 출하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럼 그거에 약간 후행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중국의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 통계치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가격 반등에 대한 레퍼런스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준비했었던 제목이 그 암울한 현재와 뭐 어중간한 미래 뭐 이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미래 얘기도 이제 우리 600만 700만 주주분들을 위해서 CES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예. 그래서 화려한 삼성전자의 CES 발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초연결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주제는 맞춤형 경험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시대에 대한 비전.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스마트 싱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은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냉장고, 뭐 텔레비전, 모니터, 청소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삼성전자 거. 예. 이거를 스마트하게 연결시킬 수 있으려면 그 디바이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되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IT 회사들이 굉장히 탐을 내요. 그러니까 구글도 자기네들이 뭐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짱일지 모르지만 예. 그럼 니네 소비자들을 어떻게 만날 건데?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되고 오죽하면 천하의 아마존도 자기가 좀 사람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알렉사를 내놨잖아요. 디바이스. 예. 알렉사를 사갖고 뭐 주문하고 하게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거는 140억 개의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원활하게 연결해서 일상의 변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좀 조롱을 할 겁니다. 네. 말은 되게 멋있게 하고 사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조롱을 하니까 언짢아들 하시던데. 예. 지금부터 자 조롱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진짜 가전 제품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내가 없어도 우리 방 안을 요렇게 모니터가 우리 방 안을 쫙 보면서 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것들을 내가 밖에 있어도 확인할 수 있다. 있게끔.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개가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그게 있고요. 사실 저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 개 어떻게 있는지. 아, 똥 그럼요. 싼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큰일이 있거든. 네, 걱정이 되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운동센터에 가지 않아도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예. 집에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모니터가 내 운동 상태를 딱 보면서 야 너 어깨가 좀 들틀어진 것 같아? 라고 지적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 정보를 우리 트레이너한테 보내서 지적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편리한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시스템이네요. 아니죠.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기에 또 하나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내면은 이 시계에 이제 나의 어떤 맥박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점검이 되잖아요. 그럼 그 건강 상태가 뾰로롱하면서 냉장고로 가면 그 냉장고에서 딱 이제 레시피를 짜줍니다. 야, 너 칼로리 너무 많은 것 같아. 너 오늘 조금만 먹어. 그리고 나면 샐러드로 먹어라. 네, 그럼 오븐에서 지금 오븐에다가 레시피를 짜주고 냉장고에 가면 아니야 우리 재료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먹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음식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가장 적절한 온도로 할 수 있는 레시피가 딱 나오고 오븐이 그 온도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가능해지는 놀라운 미래가 어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예. 누구냐? 그게 삼성전자. 삼성전자다. 예. 그리고 뭐 친구랑 같이 집에서 둘이 TV 볼 때 네. 싸우잖아요. 근데 그 화면 분할해서 하는 것들은 많이들 보셨죠? 반반씩. 예. 근데 음성도 반반씩 한다. 음성 반반. 어. 왜냐? 우리에게는 갤럭시 버즈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를 딱 끼면은 안프로님과 이프로님이 각각 TV 보면서 한쪽은 언더스탠딩을 켜놓고 예. 한쪽은 3프로를 켜놓고 그리고 각자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최첨단 미래, 아름다운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게 이번 CES에서
왜 이렇게 소박하게 들리죠? 저는 저래서 집은 넓고 방은 많아야 돼요. 저 뭐한 짓이야 저게. 각자 방에 들어가서 보면 되지. TV 2대를 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대로도 충분하다. 예, 우리 그때 빈살만 축구 볼 때 보셨습니까? 사우디에 38인치 TV 한 대 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TV 보는 것.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빈살만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TV 한 대로 예. 둘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고요. 이날 삼성전자가 공개한 최고의 아이템. 짜잔. 지금 표정 보십시오. 와. 짠. 그게 뭡니까 저게? 이게 뭐냐면 네. 무선 라이브 스트리밍인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 예. 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무선 충전 할 수 있게 한다? 거기서 그치면 우리 삼성전자가 아니죠.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띵스라는 거는 모든 가전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거에 뭐 TV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냉장고도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작고 편리하고 혁신적인 스마트 띵스 허브 무선 충전 패드. 뭐가 그게 허브가 뭐예요? 왜? 그러니까 뭐가 스마트 그렇게 가전 그렇다는 제품들을 거예요? 연결을 하려면 네. 뭔가 그거를 통합적으로 해줄 허브가 필요하잖아요. 관리를 네, 해야 된다. 네. 근데 스마트 TV도 할 수 있고 모니터도 하고 냉장고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크고 무거운 가전 제품이 아니라 이 작고 가벼운 무선 충전 패드로 미치겠다. 스마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날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1200여 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걸 딱 하고 보여주니까 제가 대충 귀로 들었을 때 숫자는 한 13분 정도가 박수를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꺼냈을 때 막 사람들 와 이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스마트 띵스 무선 패드를 딱 보여주니까 한 15분이 박수를 쳐주시죠. 야 이번 CES는 삼성이 그렇게 많이 발표할 게 없었나 봐요. 근데 어렵겠죠. 네. 어렵고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고 매년 새로운 걸 또 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심지어 이 패드는 뭘 할 수 있냐? 딱 옆에 침대 옆에 협탁에 놓고서 잠을 자고 싶을 때 우리가 잠잘 때 뭐 합니까? 스마트폰 충전기 연결하죠. 네. 그냥 올려만 놔도 충전할 수 있다. 올려만 딱 놓으면은 얘가 이걸 딱 인식해가지고 스마트하게 허브가 쫙 쏴주는 거죠. 야, 불 꺼. 커튼 내려. 그건 좋다. 아이고, 그건 좋다. 딱 해주는 그건 좋네. 그런 놀라운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자면 안 돼. 아니, 침대로 가기 전에 불 끄고 가면 되잖아요. 다시 켤 일이 그러다가 있나요? 지나가다가 발 이렇게 막 어디 찌고 그러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불 좀 꺼줘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혁신이네. 역시 내가 잘지 안 잘지 그냥 충전할 거지 잘지 그렇지.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 그 삼성 기기뿐만 아니라 아마존, 뭐 구글 아니면 다른 회사들 제품 있잖아요. 예. 거기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HCA라는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GE, 하이얼, 일렉트록스, 알르체릭, 트레인, 리디지오, 베스텔,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 회사들과 함께 이 스마트 띵스 허브를 이용해서 나머지 기기들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럼 LG전자는 거기에 연결시켜 주겠대요? 삼성이 만든 그 헤드쿼터에? 그래서 LG전자가 짠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LG전자의 신큐를 이용해서 비스포크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오. 삼성의 각자- TV를 LG의 신큐로 할 수 있다. 서로 각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네. 우리가 본사할게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라이언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 기기들이 다양하고 이게 그 서로 간의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집에 뭐 LG TV도 있고 삼성 냉장고도 있고 뭐 LG 에어컨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홈 IoT를 구성을 했을 때 그 기기 간에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13개 회원사에서 지금 15개로 늘어난 회원사들이 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네. 스마트한 미래의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오늘 CES에서 전격 시청자들이 더 잘 알아. 하나로 연결했다는 건뭐 삼성이 3프로 TV에 광고 안 주나 보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뭐야 이거 패드 요 패드 때문에 제가 주가가 올랐다라고 제가 장담컨대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그 초연결이라고 할 때 예.
내가 예를 들면 그 전자식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는 순간 이 형 살 좀 쪘네? 그럼 자동으로 뭐 저 식단을 바꿔줘야 되겠네 하면서 다 알아서 바뀐다면서요. 할 수 있죠. 근데 허브가 왜 필요합니까? 그 기기들이 네. 그냥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브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냉장고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모니터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집에 CCTV를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량에서 보면은 우리가 차량 볼 때 에이다스 앞에 차간거리 조절할 때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근데 블랙박스 카메라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로 찍어가지고 뭐 블랙박스도 쓰고 에이다스도 쓰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카메라를 2개를 해놓는 이유는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를 한 기계처럼 원활하게 연결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마트띵스를 제가 약간 좀 놀리듯이 좀 얘기하겠는데 다양한 기기들을 한 가지 언어로 허브를 통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사용자 경험과 연결을 해서 어떤 심리스하고 내가 정말 편리하다고 느끼는 경험을 줄까가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대해서 네. 폄하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거쳐서 소비자가 이런 기술들을 편리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를 전자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떠세요? 저런 건 어떠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폰 처음 나올 때도 뭐 나는 전화하고 문자만 되면 되는데 뭐 굳이 스마트폰 왜 필요해?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우리가 체감하기에 저거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미래 언젠가에는 우리 생활을 분명히 바꿔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진짜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그 왜 알렉사 있잖아요. 알렉사. 예. 아마존이 만든 알렉사 이렇게 단지 보면 알렉사 거실 불 꺼줘. 그럼 거실 불 딱 끄고.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진짜 편리해 보이더군요. 그거는. 그 사람은 어. 이만큼만 편리해도 그거 하고 뒤로 못 돌아가요. 그게 뭐라고? 가서 끄면 아니 되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인터넷을 왜 해? 인터넷은 집에 가서 하는 거야. 정 급하면 PC방 있잖아. 하던 때가 맞아요. 몇 년 네.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사 전등 꺼줘 그러려면은 예. 알렉사라는 시스템, 아마존의 시스템과 전등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 발표했는데 그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필립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필립스 조명을 설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TV에서 차량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예. 그럼 뒤에 있는 필립스 조명이 네. 그 벽을 빨갛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기기 간의 연결이라는 것이 좀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혁신적으로 사람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은 아직 비웃고 있지만 이 비웃는 방송이 몇 년 후에 야, 쟤 옛날에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 필요 없다는 애하고 똑같은 놈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기대는 해보겠다. 예. 이 채팅창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프로를 닮아서 시니컬한 시청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알겠는데 휴대폰 발열이나 먼저 잡아. 네. 그것도 뭐 보온용입니까? 뭐 이런. 네, 그거는 나중에 그러고 있네요. AP 칩 네. 반도체 관련한 얘기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발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발열. 네. 알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걱정입니다. 뭐 저런 거 하면 어때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좀 열이 나면 집에 있는 에어컨을 좀 틀어준다거나 발열을 잡으라니까요. 열이 안 나게 해야지. 지금 스마트 띵즈. 기능을 줄여서 열을 줄이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걸? 아니 원래 스마트폰이 그렇게 뜨거운 줄 알았어 나는 애플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그 과일 장사도 못 이깁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삼프로 TV의 건순우 팀장님. 취재팀장 재밌었습니다. 와 오늘 봉접자 엄청 올라가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